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IFS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에 전문 컨설턴트로 참여하게 된 창업통 TV 김상훈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1997년부터 창업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 그 다음에 일반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정보 채널, 창업통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 창업통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은 늘 신규 창업자와 기존 창업자들이 어떤 신규 창업자 입장에서는 어느 동네에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까요? 기존 창업자분들은 기존의 내 가게를 통해서 성과 창출을 어떻게 할까요? 업종 전환 어떻게 할까요? 이런 걸 고민하시면서 찾아오시는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 이번 창업 박람회도 이러한 고민들을 직접 현장에서 그리고 저희 전문성을 공유해드리는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전해드리는 창업 성공을 위한 알토란 컨텐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연 돈 되는 창업 아이템 어떤 걸까요? 이런 거 질문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 이후 뜨는 창업 트렌드 4가지 제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저는 코로나 시대가 주는 메시지는 자영업 시장의 생태계를 오히려 변화시키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히려 생태계 측면에서는 건전성을 확보하는 이런 기회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창업 트렌드에서 첫 번째는 결국 창업자가 행복한 창업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첫 번째 팁은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첫째, 고정 비용인 월 임차료가 저렴한, 그리고 작은 가게 10평 창업을 주목해야 됩니다. 10평 창업이 뜬다. 저는 최근에 이런 칼럼도 쓴 적이 있는데요. 특히 대한민국 5천만 소비자들은 이제 큰 가게에 놀라지 않습니다. 축구장 70배 규모의 이런 쇼핑몰도 보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이런 개인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형 자본이 따라하지 못하는 유니크한, 알토란, 정말 보석 같은 10평 작은 가게에 주목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무인 창업, 1인 창업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주유수당까지 포함해서 한 사람의 인건비를 쓰려면 한 달 한 209시간 기준으로 182만 2,480원의 인건비를 매출액에서 비용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예 그냥 혼자서 창업하는 1인 창업, 나홀로 창업, 그리고 무인 창업 어떨까요? 이런 분위기는 코로나 시대를 아마 이겨낼 수 있는 창업 시장의 핵심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트렌드는요, 어디에서 할까요? 상권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서울 수도권 2,500만 상권이 아닌 지방의 관광지 상권을 주목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관광협회 데이터를 보면 전국 주요 관광지별로 연간 방문객 수를 정량적으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 여행에 길들여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지방 관광지 상권 트렌드는 코로나 이후에도 저는 부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연간 200만 명 이상 몰려오는 관광지가 있는 지방 소도시 상권 뜰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상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전국의 골목 상권, 동네 상권, 전통시장 상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시장은 1437개가 존재합니다. 신도시의 택지개발지구 상권은 부침이 심할 수 있지만 전통시장 상권은 영원합니다.
최근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런 골목 상권의 또 다른 이름으로 생활상권이라는 키워드를 띄우고 있습니다. 생활상권이라는 것은 서울시의 골목 상권의 도시재생 차원에서 소비자들에게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이런 골목 만들기 프로젝트이 생활상권입니다. 이런 생활상권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코드도 중요하지만 아날로그 코드도 중요합니다. 저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골목상권, 전통시장 상권에서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만나는 디지로그 코드를 주목하신다면 이 요즘 변화무쌍한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창업시장에 정말 행복 가치를 움켜쥘 수 있는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최근에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무인 스토어, 무인 점포, 무인 창업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블랙키위 데이터를 좀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람들이 무인 창업과 관련해서 어떤 아이템을 제일 많이 검색하는가? 이거는 앞으로 창업자가 돼서도 마케팅 전략을 구현하는 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 랭키 데이터 중에서 가장 수위에 올라와 있는 이 두 번째 올라와 있는 테마가 첫째, 무인 카페입니다. 요즘 무인 카페 매장에 가시면 우리가 원두 커피 매장에서 먹을 수 있는 정말 양질의 커피를 무인 버튼 하나로 내려받을 수 있는 무인 카페가 등장했습니다. 물론 리스크,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 무인 카페 자판기가 대당 가격이 무려 1,500만 원에 육박하더라고요. 두 대만 해도 3천만 원 정도. 거기다가 KTX, SRT 타 보시면 각종 상품, 과자, 음료 파는 자판기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빙기와 모든 게 같이 세팅되는 거 보니까 점포 빼고 들어가는 비용도 그냥 누워 있어도 7, 8천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점포 비용까지 하면 억대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인 카페의 투자 수익성 좀 천천히 체크하면서 결정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두 번째 무인 점포 창업 아이템 그러면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무인 아이스크림 플러스 세계과자 전문점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창업자들이 무인 아이스크림 세계과자 해도 되나요? 물어본다면 신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동네 앞에만 가더라도 무인 아이스크림 세계과자 매장이 최소한 두세 개는 영업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끝낼 것인가는 판단해 봐야 되는 영역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아이템은 컨비니언스 스토어, 편의점입니다. 무인 편의점 같은 경우는 편의점은 대기업의 유통사업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무인 편의점 역시도 마찬가지로 무인의 가장 리스크인 로스율을 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권 입지별로 이런 투자 볼륨, 수익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투자 수익성 이렇게 잘 따져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아이템 중에서도 무인 테마가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인 요즘 무인 아이템이 무인 셀프 세차장, 무인 빨래방, 무인텔, 무인 안마방 다 서비스업. 문제는 서비스업 중에서도 시설 서비스업이 많다는 거죠. 시설 서비스업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장비 비용이 많다는 거고요. 시설 짓기 비용이 많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상각은 계속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셀프 세차장이나 빨래방, 무인텔, 무인 안마방 이런 분들의 이런 장비, 집기류에 대한 감가상각을 감안해서 투자 수익성을 산출하고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외에도 무인 점포 창업 아이템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지속적으로 이런 무인 관련 테마들은 앞으로 신규 아이템들이 당분간은 끊임없이 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상훈 소장이 전해드리는 창업시장의 알토란 팁 컨텐츠 그리고 Q&A 세션까지 어떠셨나요? 창업시장은 정말 수많은 궁금증
그리고 수많은 케이스가 늘 산적해 있습니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보, 케이스들을 직접 발로 뛰어서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창업을 앞두고 계신 분이나 그리고 기존의 570만 자영업 사장님들도 야, 이번 IFS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에 참석하시면 정말 알토란 정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환한 얼굴로 그 자리에서 무료 상담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 박람회를 직접 공짜로 직접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페이지에 가셔서 사전 등록을 마치면 무료로 박람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당장 저 홈페이지 사전 등록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창업 인생을 저도 살고 있습니다만 이 창업 박람회가 행복한 창업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될 수 있기를 저도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